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이렇게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낮에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좀 바빴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 연구원에 내방하시면서 제가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저녁 시간인데 밥 먹으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하게 인공위성까지 띄워놓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 어제 별에서 태양과 같은 태양 질량의 별에서 새로운 물질이 원자가 생겨날 때 수소 원자에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헬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자가 생겨나는데 이 수소 원자, 두 개의 수소 원자 형체는 사라지고 새로운 물질, 새로운 헬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자가 생겨나는데 그 원자의 부피는 수소 원자보다 작아진다고 했죠. 중력에 의해서 압축되면서 작아지는 반면에 원자 껍데기,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 그 원자 껍데기는 수소 원자보다 더 두껍고 단단해진다고 그랬죠. 중력의 세기로부터 원자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런 보호 본능은 다 있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뿐만 아니라 물질도 역시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태양 질량의 별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 이 원자가 만들어질 때, 그때 우라늄 원자 폭탄이 터지는 정도의 중력의 세기 가운데서 또 매 초마다 7억 톤 정도의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에너지는 원자 핵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중력장이 형성이 되는데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듯이 태양의 엄청난 그 방사능으로부터 태양풍을 막아내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듯이 지구를 보존하듯이 원자에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에서 형성된 자기장도 원자 핵을 보존한다. 또 그 중력장도 지구 중력장이 태양의 중력장에 청력을 나타내면서 이 지구 존재를 보호하듯이 보존하듯이 역시 원자의 중력장도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과 함께 형성된 중력장도 이 원자 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그런 에너지 가운데서 수소 원자 껍데기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그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륨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 이미지는 나트륨 원자와 태양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나트륨 원자고 그 옆에 태양계의 모습이죠. 이처럼 우주는 원자의 시스템대로 완벽히 복제되었는데요. 예, 마치 이 원자 안에 하나의 우주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이처럼 우주는 원자의 시스템대로 완벽하게 복제되었는데요. 이 우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동력은 원자 핵에 회전 운동이 있다는 거죠. 회전 운동이 있다는 거죠. 아울러 원자 핵이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주 시스템과 더불어서 우주 물질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은 138억 년 동안이나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처럼 멈추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지속적으로 충전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원자핵을 회전시키는 이 동력은 어디서 왔느냐? 예, 우리가 지금 진실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이 원자핵을 138년 동안이나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회전하는, 이 원자핵을 회전시키는 그 동력은 어디서 제공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과학은 이처럼 냉철한 이성과 고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질문해 보자고요. 예. 우주의 근원인 원자핵을 회전시키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보라고 이 세상 모든 과학자들에게, 전체 물리학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질문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들은 수수께끼라고만 하겠지요?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난해한 수수께끼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원자핵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우주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력의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답변할 수 있는 과학자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 진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밝히고 있는데, 우리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뇌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 진실을 우리가 함께 밝혀보자고요.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이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이 에너지는 단순히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복잡하면서도 매우 정교한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의 우주는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바로 이 시스템대로, 그 시스템대로 완벽히 복제된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그 시스템 프로그램의 설계자가 있다는 물리적 증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발자가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죠. 원자 안에 우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즉 우주의 창조주가 존재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자핵을 회전시키는 동력의 주체도 창조주다. 그 창조자 누구죠? 우리 애국가에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에 있는 그 창조주. 원자핵을 회전시키는 동력의 주체도 바로 우리 애국가에 있는 하느님, 그 창조주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 안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개발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원자 안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너무 많은 물리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시간을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드릴 겁니다. 원자 안에 설계되어 있는 우주 시스템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안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자핵을 끊임없이 회전시키는 동력의 주체, 동력의 주체도 바로 그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 한민족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하느님, 그 창조주시라는 거죠. 노래 제가 이렇게 불러보긴 처음인가요? 잘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긍지가 있잖아요. 우리 애국가 안에, 우리 민족의 애국가에 그 창조주가 있다는 거, 그 창조주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 하느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 제 가슴을 이렇게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이 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100% 진실이라는 거죠. 아울러서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 없는, 또 시비할 수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인 거죠. 예, 다음 이미지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입자 가습기인데요. 과학자들이 이 입자 가습기를 통해 만든 인공 입자들이 있죠. 근데 그 인공 입자들은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입자 가습기에서 입자의 충돌과 같은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입자들이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 에너지를 잃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도로 해체되어서 진공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 입자 가속기의 진공, 입자 가속기의 진공에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났다가 그 에너지를 잃는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죠. 예, 해체되면서 진공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원자는 해체되지 않죠. 예, 원자가 최초로 생겨난 지 138억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자 구조는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예. 우리 인체의 세포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자의 구조가 해체되면 우리 인체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겠죠. 예. 아울러서 이 원자의 수명은 영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 원자 구조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이 구속력은 어디서 제공되는 것일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이런 보편적인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에 한 발자국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예, 빅뱅 진화론에서는 원자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그 핵력, 강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핵력이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특이점 진공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그래요. 예. 과학자들이 이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만든 인공 입자들이 있죠. 힉스 입자. 예, 그 유명한 힉스 입자도 이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생겨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죠. 예? 에너지를 잃는과 동시에 도로 해체되면서 진공 속으로 사라졌죠. 예? 하지만 원자는 사라지지 않죠. 이 원자가 최초로 생겨난 지 138억 년 정도가 되었지만 이 원자의 구조는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죠. 우리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자기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빅뱅론에서는 이 원자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이 원자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강핵력이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그 진공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는 거죠. 다음 이미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바늘이 보이죠. 여기 바늘 보이잖아요. 여기 바늘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바늘 구멍으로 실이 통과해 나오고 그 이게 빨간 점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빅뱅론에서는 이 바늘 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원자를 구속시키는 원자의 그 구조를 벗어나는 핵력이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삼란만상 우주 만물이 이 지구도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이 특이점에서 진화됐다는 거죠. 요 작은 바늘구멍보다 지극히 작은 이 진공에서 지구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우리 사람도 나오고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도 나오고 모든 우주 만물이 이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진공 속에서 나왔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요?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현대 전체 물리학의 바이블처럼 성서처럼 여겨지죠. 예. 제가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에 이 빅뱅의 허구에 대해서 많은 물리적 증거들 가지고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하고 제가 다퉜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쪽에서 한국천문연구원하고 고등과학원에서 나중에는 공동 답변을 통해서 저한테 손을 들었죠. 빅뱅의 허구에 대해서 시인한 거죠. 예, 그 답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지금 한국천문연구원하고 고등과학원이 공동 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빅뱅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었다는 결과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며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이 있었다면 생길 수 있는 간접적 해석이지 이것이 빅뱅의 직접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아직 빅뱅론은 전혀 이해되고 있지 않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예. 한국천문연구원하고 고등과학원이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집단이죠. 예. 그들이 이렇게 공동 답변을 통해서 저한테 빅뱅론이 허구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을 한 거죠. 이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런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특이점에서 원자 구조를 유지하는 그 힘이 강행력이라고 하는데 이 강행력이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는 주장도 역시 비과학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태초의 진공에서 우주의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는 원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원자를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 우주에서는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신생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우주 부피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우리가 우주가 생겨난, 우주가 탄생한 그 시점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별과 행성들의 수가 작아지고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은하의 수도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서 부피도 작아지고 이 별과 행성들을 담고 있는 은하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우주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엔 우리는 별과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 은하가 존재하지 않는 그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초기 우주는 유럽 우주국가 미국 나사에 의해서 밝혀진 138억 년 전에 그 초기 우주. 그 초기 우주는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들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안에는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원자 안에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 설계자가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애국가에 있는 바로 그 하느님, 그 창조주시라는 거죠. 예. 인간은 입자가속기의 진공에서 만든 인공 입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그 입자가속기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인공 입자들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지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애국가에 있는 바로 그 하느님, 그 창조주는 원자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라만성을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물리적 증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께서 원자 구조를 유지시키는 에너지를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원자는 인간이 만든 인공 입자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예.
그렇게 원자들이 사라지면 그 원자들로 이루어진 우리 인체의 세포들도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예. 즉 우리 몸도 순식간에 진공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예.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진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흥미진진하게 여기 좀 집중하시고 같이 이 진실을 밝혀가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